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극의 모든 것입니다. 고구려 열풍이 한창 불던 2009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자명고가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꽃보다 남자, 선덕여왕 등 지옥의 대진표를 만나 비운의 드라마로 종영하였지만 그래도 추억의 드라마로 기억하는 팬들이나 인상 깊게 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여타 사극들이 승자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다루는 데 비해 자명고는 패자로 기록된 낙랑의 역사를 다뤘던 만큼 안타까운 장면들이 유독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왕녀 자명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명장면 탑10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인 라이의 공개 처형 씬입니다. 낙랑국을 배신한 라이는 분노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는데요. 모아소가 나서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빌지만 내 자식, 내 부모가 다 죽고 노예가 된 마당에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건 무리. 결국 딸 라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 초반 자명의 존재를 알게 된 라이가 모아소의 마음을 흔든 일이 있었죠. 나하고 엄마 친딸 자명이하고 지금 연못에 빠져 죽어가거든? 엄만 한 명만 살릴 수 있어. 누굴 살릴 거야? 이에 모아소는 자명이를 건져야 한다고 말해 라이를 절망케 합니다. 그렇게 라이의 가슴에 상처를 줬던 모아소가 죽음의 문턱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자명이를 구하고 우리 라이하고 같이 죽을 거야. 모아소의 깊은 사랑을 확인한 라이는 엄마와 함께 나란히 생을 마감합니다. 모아소의 모성애가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애틋하게 그려져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자명과 호동이 저작거리에서 가짜 혼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자명과 호동은 백성들 사이에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콩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뜨리는가 하면 진짜 신랑 신부가 된 것처럼 혼례복을 차려입은 채 저작거리를 돌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이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자명은 누구도 원치 않는 낙랑국의 공주로 떠날 테고 호동은 좋은 사내, 좋은 남편, 자명만의 남자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호동은 라이와 진짜 혼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라이와 결혼하면서도 자명을 향한 애타는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호동과 가짜 혼례식을 추억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자명의 모습은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신분과 지위를 잊고 마냥 행복해하던 이 시간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호동이 을두지를 베어 최리의 의심을 덜어내는 장면입니다. 낙랑국으로 거짓망명을 요청한 호동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낙랑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호동이 택한 방식은 잔인했는데요. 고구려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원한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스승이자 마음의 아버지인 을두지를 배곰합니다. 호동에게 을두지는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큰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을두지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 속매설수를 살려주는 일도, 을두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한나라의 입조에 3개국 고도를 행한 일도 있었죠. 호동은 그만큼 을두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을두지를 베고 호동은 최리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호동과 무율이 짠 큰 그림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을 잇지 못하는 을두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어릴 적 그토록 믿고 따르던 스승을 뵌 호동은 더욱 독한 사람이 되어가겠죠. 갓 태어난 딸을 살리기 위해 태사령을 유혹하는 왕자실입니다. 최리에게서 태어난 두 딸이 낙랑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태사령 자목의 예언 때문에 이제 막 해산한 모아소와 왕자실은 자식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왕자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과 배포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요령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아소와 달리 왕자실은 해산한 몸으로 화려한 치장을 시작하는데요. 태사령 자목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최리의 사랑을 포기하는 대가로 권력에 대한 끝없는 야심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 갓 태어난 딸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씬이었습니다. 자명고 팬들을 슬픔의 도가니로 빠뜨린 호동과 자명의 최후입니다. 동이트도록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던 자명과 호동은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고구려 군사들의 추격에 호동은 자명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너와 나 사랑할 수 있겠지? 세계가 있다면 나 당신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어. 당신은 라이를 사랑해줘. 고구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호동과 이번 생에는 충분히 사랑받았으니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가 되어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자명. 죽은 생모를 그리워하는 호동을 보며 특별한 감정을 키워왔던 자명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약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에 맞서 살아야 했던 정치투쟁 속에서 호동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연인으로서의 따뜻한 사랑이 아닌 자신을 지켜줄 어머니로서의 든든한 사랑이었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미 죽고 없는 호동을 찾아와 애증 섞인 독백을 하는 총매설수입니다. 한때는 대무신앙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호동이 미었고 그래서 호동의 목을 조르기도 했었고 반대로 호동에게 허리끈을 베이며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회임을 하고 친정으로 도주하던 자신을 도와줬던 것도 호동이었고 해해 후에 생사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갓 태어난 동생을 죽일 순 없습니다. 라며 인간적인 도리를 보여준 것도 호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 동정, 그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호동이 없는 지금 호동이 죽은 바닷가를 찾아와 자신의 신세를 드러놓습니다. 호동아, 난 또 바빠질 것 같구나. 해색주의 손에서 해우를 지키고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데 왜 이리 힘이 없나. 그렇습니다. 무율은 결국 해우가 아닌 자신의 동생인 해색주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이죠. 호동을 기리는 송매설수의 씁쓸한 뒷모습이 긴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엉덩이 난 상처를. 서로를 그리워한 채 살아왔던 자명과 모아소의 감동적인 상봉입니다. 뿌꾸가 딸임을 알게 된 모아소는 손수 지은 밥상으로 자명을 대접하려 하는데요. 하필 모아소를 보러 나타난 라이가 음식을 발견하고 고래국을 맛있게 먹어버립니다. 잠시 후 자명이 나타나 라이가 먹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목매인 심정을 감추지 못하죠. 서로를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모녀였기에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뭉클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동고비가 일을 좀 더 잘했다면 이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낭낭으로 돌아온 자명은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됩니다. 대무신앙을 유혹하는 송매설수와 호동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무율입니다. 무율의 아버지 유리명왕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하들도 죽였던 냉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무율은 자신의 아들 호동의 안위를 지켜내려 후궁은 물론 왕비와의 합방도 거부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무율도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송매설수가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측은함을 느끼는데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송매설수에게 한 가지 약조를 해주게 됩니다. 자네가 나이 들어 월경이 멈추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날 왕비로서 자네를 안아주지. 결과적으로 이 약조는 호동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일부러 해로운 약을 먹어 월경을 멈춘 송매설수가 해애우를 낳는데 성공하기 때문이죠.
권력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송매설수와 혈육 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원치 않던 무율의 갈등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탐납니다. 어쩐다. 난 왕비한테 흥미가 없는데. 역시 권력력이 강한 인물답게 자신의 오빠를 살해하는 왕자실입니다. 왕위에 오른 왕갱은 자신의 누이 동생인 왕자실 일가를 죽이기 위해 동행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파 못할 왕자실이 아니죠. 왕자실은 살기 위해 오빠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자요. 독이 들었을까 겁나시나요? 넣었느냐? 넣었다면 어쩌시렵니까? 결국 독이 든 술을 나누어 마신 네 사람은 차례차례 쓰러지고 왕자실은 왕갱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왕갱의 눈을 감겨주던 왕자실은 오열을 하다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랑하는 혈육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했던 참담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정치를 위해 혈육도 죽이는 비장한 악녀이지만 그녀 역시 슬픔을 느끼는 인간이니까요. 이 사건을 고스란히 목격한 라이가 심적 충격을 받는 모습이 펼쳐져 가족 간 비극이 더 짙은 여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잖아요. 저한테 형수님은 자명고 최고의 명장면은 어린 왕홀이 형사 취소원을 선택하며 차명에 처할 뻔한 모양이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형사 취소원이란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고구려의 풍습인데요. 평소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주었던 형수를 살리기 위해 3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모양애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도영수는 멈춰요! 아내가 지은 죄는 오직 남편만이 청혼할 수 있는 일! 형수님은 지금부터 제 부인입니다! 왕홀에게 모양에는 어머니와 같았지만 그녀를 살릴 방법은 이 길밖에 없었죠. 결국 어린 시동생과 혼례를 올린 모양에는 어마어마한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왕홀이 남자로 보이면서 덩치에 맞지 않게 소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왕홀의 청혼 덕으로 모양이가 살아나자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왕자실은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죽 써서 개 준다더니 하나뿐인 남동생을 철천지 원수에게 내어주게 되었으니 말이죠. 지금까지 왕녀 자명고의 명장면과 명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